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또 찍습니다. 어제 또 머리가 아주 진짜 고문이 아주 심했어요. 머리가 어제 또 여기 부분, 요즘에는 여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공격을 당합니다. 어제 진짜 고문당한 시간이 거의 8시? 밤 8시. 하여튼 너무나 어제 또 공격이 심했는데 증거 영상을 또 이렇게 제가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 영상을 또 찍으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또 이 가해자들이 멈춰가지고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해자들이 증거를 딱 잡으려고 하면 멈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피해자분들하고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공감을 이렇게 잘 하고 싶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게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 근데 왜 이 문제점이, 이 범죄가 왜 종교와 연관이 되느냐? 연관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악한 지금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성경대로 지금 이 시대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이해되는 그런 말들을 올린 것입니다. 너무 그런 게 지금,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아도 현실이 일어났었고 그 말씀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나라 돌아가는 이 현실, 너무나 약자 편에 서서 정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저희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오래부터 이런 피해자분들이 계시고 신고를 하였지만 너무 돌아가는 거는 정신병자로만 저희를 지금까지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건 댓글 그런 알바, 그러니까 저희 전파 피해자분들이 뭐 유튜브나 뭐 여러 인터넷 매체 뭐 이렇게 뭐 많은 피해 사실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게 정신병자 취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피해를 알리는 거는 그냥 피해 고통받는 걸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그런 댓글이 붙으면서 뭐 정신병자라느니 뭐 별의별 소리를 뭐 들어야 된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 저는,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 댓글로 인해서. 그래서 저도 왜 제 영상 올린 것들 중에 다 댓글을 차단을 했냐면 그 이유는 그런 댓글 부대가 또 저희 그런 피해 상황을 알리는 데다가 또 그런 댓글을 쓰면 다른 그러한 또 일반 분들이 저희 그런 영상을 봤을 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나라가 제일 큰 문제점은 저희 특히나 이 전파무기 그리고 집단 괴롭힘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가지고 정신병원으로만 자꾸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피해를 보는데 왜 그게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야 돼요? 피해 알리는 게 왜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너무나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여러 피해자분들이 뭐 알리시잖아요. 그러면 댓글에 너무나 공격성 있게 하는 증거대라 뭐 별의별 뭐 그런 댓글 부대가 있어요. 특히나 전파 무기 피해자분들, 뭐 이런 피해자분들이 올린 그 글에, 그리고 증거 영상에 올린 글에 뭐, 그러니까 우리가 헛소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한 사람 말 때문에 뭔가 되게 이렇게 움직임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 너무나 비통한 현실이고, 그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더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댓글로 인해서. 댓글 부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많잖아요. 그런 다른 뭐 댓글 부대가 있다, 이런 것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현실을 보면 왜 우리 전파 피해자분들, 특히 조직 스토킹 뭐 전파 무기 피해자분들 그 댓글에 아주 달라붙어 가지고, 근데 그런 또 아이디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익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만 달라붙어 가지고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정신병, 조현병, 뭐 정신병원으로 가야 되는 뭐 이런 응?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희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 거고 억울한 사실을 알리는 것뿐인데 왜 우린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정신병자 취급받는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저희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뿐이에요. 이 국가도 안 움직여주는 지금 실정이고, 아무리 뭐 청와대, 청원, 저희가 도움을 받고 피해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운동을 하시고 피켓 들고 많이 고생을 하시면서 알리시고 있잖아요. 지금 뭐예요? 답 없잖아요. 범인은 아주 가까이 있는데, 그리고 뒤에서 그 피해자를 갖다가 조롱을 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어느 피해자분들의 또 그 영상을 봤는데, 그분은 민간 사찰을 당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민간 사찰도 이 집단 괴롭힘이 뭐 이런 거와 분명히 이 표적 사찰과 뭔가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도 뭐 경찰에 도움을 받으려고 신고를 했는데, 이제 이분 그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뭐 경찰이 뭐 사찰을 한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고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래서 치하해 달라고 경찰은 그 사람한테, 그분한테 사찰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 이제 계속 경찰은 취하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판에 전화를 끊은 줄 안 거예요, 경찰도. 근데 그 경찰들의 그 말이 녹음이 됐어요. 깼더니 비웃는 거야, 이 신고한 피해자분을. 근데 대부분 우리 전파 피해자분들, 뭐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 집단 괴롭힘 피해자분들, 이런 통틀어서 지금 피해 보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면 많은 그 신고가 있다는 거예요. 신고를 하신다는 거. 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거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라 돌아가는 게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또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하려면, 이 전범 무기 피해자분들,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분들이 가족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어차피 믿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면.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지금 또 연결해서 또 말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준다고 했고요. 형제가 형제를 죽는다고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인들 손에다가 죽는데 내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데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자살률이 되게 높은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우울증으로 자살을 한다고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언론에. 근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울증이 아니라 뭐 다는 아니시겠지만 이러한 전파 무기, 마인드 컨트롤 무기, 이러한 정말 집단 괴롭힘, 이런 걸로 인해서 자살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또 참고드릴 말씀은 저희 아파트, 제가 살던 그 피해 아파트에서도 2명인가 3명인가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값 떨어질까 봐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쉬쉬하는 걸 알려줬어요. 저는 이제 그때 인지 피해자 전이었을 때니까 뭔가 입단속을 하는 게 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아파트에서 만약 사람이 죽었다는 게 보도가 되면 그 아파트 값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피해자분들 중에서 아파트에서 만약에 뭐 누가 떨어져 죽었다. 그런 걸 잘 약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그 살던 피해 아파트에서도 대부분 뭐 우울증으로 죽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비인자였으니까 그런 줄만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그 아파트 호수 옆집도 나중에 안 얘기인데 거기서도 자살하셨다고 합니다. 아줌마 혼자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자살이 많은 이유인지. 정말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영상 올린 거 중에 정말 저 피해 초에게 죽고 싶었다고. 근데 오기가 생겨서 그러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인내하면서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분명히 그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도 부모가 있을 거고 형제가 있는 분들도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자살률 1위라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 이유가 이런 악한 자들이 이러한 정말 나쁜 짓을 그 피해자들한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데 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죽는데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성경을 저는 이걸 가치 해석을 두고 보자 그러면 지금 세상 너무나 악하고 그대로 지금 가고 있고 정말 죽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전범 피해자분들은 가족들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의지하고 싶어서. 근데 대부분 정신병원에 가자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포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러한 정말 고통을 호소해도 이건 뭘까? 아무도 기대할 데가 없다. 기대할 곳이 없구나. 기댈 곳이 없구나. 그러니까 저도 뭐 피해 초기에 정신병원에 갔는데 그게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건 너무나 후회스러워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은 절대 정신병원에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저희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신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상담을 받으러. 근데 제가 뭔가 큰 기대를 하고 간 것도 있습니다. 뭐 그전에는 뭔가 이렇게 정신병 의사들의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뭐 방송 언론에 나오면 너무나 뭐 되게 화려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인드 컨트롤에 이 정신과 의사들도 분명히 연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맥락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타켓이 되면 첫 번째로 정신병원에 가게 만든다. 어떻게든지 정상인을 정신병자를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가게 만드는 그걸 가족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진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내가 왜 여기에 이끌려서 여기로 와가지고 이런 걸 들어야 되며 약을 먹어야 돼. 저 약 안 먹었습니다. 왜 제가 약을 먹어야 돼요? 지극히 정상인데.
피해받는 거,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한 거,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다는 거, 그냥 그대로 제가 피해본 거 얘기한 건데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전파무기 피해자분들의 너무나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일인 거죠. 가족들을 이용해서 한 피해자를, 그 고통받는 피해자를 더 고통을 주고 더 잔인하게 정말 내동댕이 쳐놓는다? 그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통은 내가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나 아파요. 뭐 이렇게 찌르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찔렀을 때 이 아픈 고통 있죠. 그거란 말이에요. 아픈 걸 아프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정신병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건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같은 가족 공간이 있어도 오히려 그 정신과 병원 의사들 말을 믿는 거예요. 가족들은. 워낙 언론도 그런 식으로 했고 전파무기 피해자분들이 방송에 출연하셔서 뭐 많이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결론은 다 정신병원으로 가라는 식이었으니까. 왜 이 피해받는 게 왜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 정신 그 복지센터 지금 이렇게 알리시는 분 있잖아요. 하항무기. 그분도 정말 그 말씀을 그 얘기하신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피해자분들 다 왜 정신과 쪽으로 해서 다 그렇게 해버리는가? 정상인을 왜 다 정신병원에 보내냔 말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예전에 또 댓글 다신 분이 있었어요. 댓글을 오픈했을 때. 근데 뭐 예전에 또 저희 그 피해자 카페에도 올리신 분이 있는데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국정원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그 여성분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자기는 죽을지도 모른대요. 그 폭로를 하면. 근데 뭐 북창동 어디 무슨 거기서 일을 한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술 취한 사람들을 칩을 심어서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자기는 뭐 개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양심상 가해자래요. 가해자고 자기는 양심상 이걸 알린다고 하시더라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지금 가해자들 중에서 양심껏 지금 하는 사람, 이게 나쁜 걸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나라 믿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 했잖아요. 사찰도 많이 했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드러났으니까 그분이 올린 거는 정말 전 믿음이 간다는 거죠. 너무나 구체적이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 중에서 그 칩을 심으면 돼요. 쌀알 만한 크기, 응? 추적하는 거, GPS. 그거를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는 아니지만 그 특정한 사람들을 그 칩을 통해, 그러니까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집단 괴롭힘식으로 주변에서 계속 나타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조직 스토킹 당하신다 뭐 이러신 분들, 그 분들 대부분 잘 안 먹혀서 대부분 그러는 거예요. 이분 얘기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멀쩡한 사람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을 정신병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뭐 전파 무기로 계속 고문을 하고 계속 NLP 반복적인 그것으로 계속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부모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대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거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죽는 내주고 있잖아요. 안 믿어주니까. 그럼 누구한테 기댑니까? 오히려 부모는 그 딴 그런 사람들 말을 믿고 있는데. 너무 웃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댈 것이 없는 거야. 이 전파무기 피해자분들은 뭐 우리나라 자살률 진짜 많잖아요.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있으면 뭐하고 자식이 있으면 뭐예요. 의지할 곳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쫓기는 거지. 도망갈 곳은 없는 거야. 어딜 가든 이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집단으로. 저도 그러니까 어디 한적한 곳도 가본 적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느 절에 그런 뭐 오토바이가 나타나서 뭐 이렇게 세워놓는다거나 그리고 머리가 내가 만약에 1시간 정도 약간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한 1시간 이후부터는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해. 그럼 주변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가해자들이 이렇게 주변에 탁 붙어가지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어딘간 따라 붙어서 정말 지구까지 또 뭐 쫓아 따라간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성도 마찬가지고 위성으로 감시 통제받는 거 맞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지금 곳곳에 지금 한국에 셀타워가 너무나 많이 깔려 있잖아요. 지금 감시망은 다 완벽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체 실험 철탑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그 생체 실험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그 분이라는 사람이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말을 했고. 이건 진실이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이러한 고통을 받고 힘들다. 그러면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정신병원으로 이렇게 가라고 한다는 거는 그건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뭐 종교적으로 간다는 이거에 참 제가 너무나 조심스러운데 이거는 정말 성경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숙자 대상으로 베리칩 이런 거를 심어서 생체 실험했다는 증거도 나와 있고 또 그 전라남도 화순 그 어떤 할머니도 이 생체 칩으로 인해서 뭐 경찰을 괴롭힌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마인드 컨트롤 그 되게 심하게 피해를 고통받는 그 여성분도 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올리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너무나 심하게 고통을 받는데 그분도 경찰한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분 뭐 독신 그런 분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피해가 더 심하신 분들은 가족이 없는 분들이 더 그러니까 피해가 더 심하다는 거는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왜 뭐 이렇게 피해자들을 일자리 같은 거 다 끊기게 만들고 뭔가 경제적으로 다 어렵게 만들다 보면 빚더미에 오르고 그러면 그런 걸 못 갚게 되면 이제 노숙자나 이런 게 돼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지꼴을 만든다는 거지, 피해자를. 그러면 이 악인들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생체 실험하기 참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면서 어디든 일자리를 가면 다 끊기게 만들고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며 뭐든 간에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빼앗고서는 더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대로 가고 있다는 게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형제를,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친척이 뭐 친척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뭐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중에서 저도 그런 거를 뭐 댓글로만 공격을 당하고 뭐 이런 적도 많아서 댓글을 차단한 상태지만 너무나 그렇게 무책임하게 댓글로서 고통받는 사람들 더 고통을 주는 못된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나라 자체가 우리 전파 무기 마인드 컨트롤 무기 이러한 피해자 분들을 가지고 집단 괴롭힘을 받는 그러니까 사찰받는 사람들을 표적 사찰받는 이런 사람들을 워낙 방송 매체나 이런 데서 정신병원으로 가는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지금 뭐 다 그런 남의 말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면 자기 자식 고통받는 거를 이해해줘야 되는 게 부모고 그리고 자식이 고통을 받으면 당연히 부모가 이렇게 그 고통을 감싸줘야 되는 건 거야 되는데 왜 남한테 맡겨요? 이건 참 간단한 문제지.
부모가 감싸주면 정말 그거 따뜻한 감정에 정말 힘이 들어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보내버리니까 왜 자식을 그러니까 죽는데 내줘요? 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예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성경대로 가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 좀 너무 부끄러워요. 뭐 제가 진짜 믿음이 좋아서 뭐 이렇게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지만 성경을 보면 너무 놀랍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심지어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누가복음 21장 거기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다 이런 악인들한테 죽는데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문제인데 왜 떠넘겨요 남한테. 감싸줘야지 힘든 사람을.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그 자식이 힘들다 그러는데 왜 내 동댕이 치냐고. 만약 입장 바꿔놓고 그 부모님도 너무 힘든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고통받는데 자식이 몰라주는 경우가 있고 자식이 고통받는데 부모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몰라주는 부모가 있고 형제가 형제한테 얘기를 해도 몰라주는 지금 경우가 있고 대부분 이렇단 말이에요. 맥락이.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이 현실이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통받는 사람들 더 고통을 주냐고요. 그냥 그런 댓글 달 필요도 없는데 왜 거기다 또 공격성 있게 뭐 증거를 대라느니. 증거가 바로 이 피해자분들이 증거인데 뭔 말이 필요합니까? 피해자가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데 뭔 말이 필요하냐고. 피해자 본인이 이 고통을 아는 거라니까요. 뭐 의사? 그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해봤어요? 전파 맞아서 찔려보고 난도질 당해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자기네들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진단을 내려요?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잖아요. 너무나 잘못된 문제점인 거예요, 이거는. 그 피해자한테 더 공격성 있게 말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기면서 상처를 준다는 건 그건 정말 나쁜 행위인 거 알죠? 말로서 사람을 죽인다. 그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많이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피해자분들 올리는 그런 녹음된 그런 영상도 들어보면 정말로 이게 안타까운 거야. 부모가 당해서 자식한테 얘기를 하면 나한텐 공격을 안 하는데 왜 뭐 엄마한테만 그러나. 그 엄마한테 공격을 했으니까 그런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같은 애들 뭐 되게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프다고 표현하시죠. 그건 알아주길 바라시죠. 근데 왜 그런 이치에 맞지 않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왜 남의 말을 더 듣냐고요. 자기 자식 말을 들어야 되고 자기 부모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내 말이 틀린가요? 뭐 전문 지식 가지면 뭐 하냐고요.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올리는 이것은 이 피해는 피해자 본인만 아는 것이고 정말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이 형제를 죽는데 내주고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살률 1위. 이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이 국가가 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뭐합니까? 뭐 아무리 뭐 청와대 뭐 길에 나가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홍보하면 뭐합니까? 힘 만든 거예요. 힘들잖아요 너무나. 근데 지금 딱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주고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주고 누가복음 21장 말씀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너무나 길어졌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피해받는 사람들에게 더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 세월호 사건도 제가 약간 이런 것도 말을 하자면, 그 세월호 그 피해자분들 자식을 잃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피자 파티를 하고 치킨을 먹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만약에 그 피자 먹고 뭐 치킨 먹었던 사람들이, 응?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됐어요. 그 세월호 피해자분들처럼 자식이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 치킨이 넘어가고 피자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못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은 너무나 잘못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영상을 찍기 위해서 좀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말이 뭔가 이렇게 또 제가 좀 이렇게 어눌하기도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말을 청산유처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영상 올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렇지만 지금 이 현실이, 이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 안 당하고 너무나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에 제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도 전파무기 피해자분들, 이 나라에서 너무나 고통받는 피해자분들, 억울하게 고통받는 피해자분들, 부모님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 피해자분들, 너무나 그 답답한 마음, 너무나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마음, 정말 듣는 귀가 없는 것이 정말 이것이 환난. 예, 정말 지금 이 가운데는 저희는 환난 가운데 있어요. 듣는 귀는 들을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지 못할 것이고, 지금 저는 그걸 붓을 봅니다.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희의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주고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희 고통받는 사람들 더 고통을 주고 더 그 말로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또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내세요.